자, 12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좌표축은 안 그리고요. 그림에 필요한 문제풀이에 필요한 그림만을 살짝 뜯어놨습니다. 최근 우리가 풀었던 지수로그 함수와 직선 관련 문제들의 대부분은 직선이 기울기를 갖고 이렇게 삐뚤음하게 될 때 그때 교점들을 어떻게 논할 것이냐 이런 주제를 다뤄왔는데, 이번 문제는 그냥 평행선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좌표의 설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A쪽 요 X좌표를 알파로 두고 요 CD가 흐르는 이 X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이 점 좌표도 이 점 좌표도 이 점 좌표도 이 점 좌표도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다 동의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를 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점의 y좌표하고 이 점의 y좌표를 가지고 서로 빼서 계산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하나의 곡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하고 이 점의 y좌표로 계산할 것이냐, 뭐 이런 주제 하나만 남습니다. 뭐 지금 듣기에는 선생님 뭐 그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잠시 뒤 방정식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튼 간단히 표현해 보면 이게 지금 y좌표가 2의 베타승이고요. 여기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베타승이 되어 있습니다. A의 y좌표가 1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되고, 여기는 그 y좌표가 2의 알파승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보자마자 1번 등식이 포착되는데 이들이 y좌표가 같기 때문에 2의 베타승이라는 녀석이 1에서 뺍니다.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라는 제 1번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럼 당장에 이 길이들이 표현되기만 하면 그 정답이 나올 텐데, 우선 선생이 주장을 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여튼 이 길이를 이쪽 지수곡선상에 포착하면 얘하고 서로 빼는 겁니다. 해서 그 A, B 길을 찾아봤더니 2의 알파승에서 2의 베타승을 뺀 것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배 하시고 CD 길을 찾아갔는데 그 CD 길이라는 것이 이번엔 또 이쪽 지수곡선상에서 이 두 점의 y좌표를 서로 빼는 건데, 얘에서 얘를 빼보면 1이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 이 자리는 2의 마이너스 베타승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승 요렇게 생길 겁니다. 동의되시죠? 그랬는데 역수 처리하고 통분하자마자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 분의 2의 알파승 빼기 2의 베타승이기 때문에 그놈하고 그놈이 그냥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냥 2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베타가 1 빼기 알파였다는 말입니다. 집어넣고 간단한 산수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는데, 거꾸로 할까요? 거꾸로? 네.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빼기 1. 그러면 계산이 금방 쉽다. 그지? 우변으로 가봤어요. 1에서 뺍니다. 2의 빼기 알파가 2의 빼기 알파승. 그러면은 2의 베타 빼기 1승. 네, 여기 지금 2의 베타승 2로 나눈 거니까 좌변을 살짝 보내면 2분의 3인가요? 2의 베타승, 그놈이 1인가요? 그럼 2의 베타승이 얼마라고? 2분의 1? 3분의 2? 요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당연히 2의 알파승도 찾았고, 여러분 여기다 살짝 집어넣고 넘겨 빼면 3분의 1인데 역수를 취한 거니까 3이 될 테니 요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모조리 다 찾아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이걸 찾자마자 우리는 주어진 사각형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높이가 되고 아랫변이 되고 윗변이 될 테니까 이미 알파 베타는 다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완전히 구체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넓이 공식 하나면 게임이 끝입니다. 동의되시죠? 자, 그런데 이 풀이 흐름하고 이제 살짝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
어쨌든 좌표 표현까지 다 끝냈는데 요놈 길이를 표현하려고 현재 주어진 대로 이 좌표를 서로 뺐더니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승 마이너스 1인가요? 요놈이 2배 하시고 같은 맥락이지. 2의 베타승 2의 마이너스 베타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겨서 저 숫자 1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이 약간 복잡성이 포착될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2의 베타승과 같기 때문에 얘하고 연립 처리하면 그 정답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정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잠시 x라고 가정하고 2의 마이너스 알파승 녀석이 1 빼기 x가 될 테니까 그러면 2의 베타승이 표현됐죠. 그럼 2의 마이너스 베타승도 표현되겠죠.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표현됐으니까 2의 알파승이라는 것은 이놈의 역수가 되겠죠. 얘를 여기서 샥 집어넣고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그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까지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A로 가든 B로 가든 그 각각의 풀이는 다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3차식으로 내려가는 동안 분수식을 통분하고 정리하고 조립제법 들어가서 계수관계를 확인하면서 이걸 따져나가는 과정에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럼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실수의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방법을 취하더라도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옮겨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가서 끝을 내는 연습을 더 하시든가. 다시 한번 한 곡선상에 찍힌 두 점이 포착되면은 그들 간의 관계가 예쁘게 됐었던 2학년 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다뤘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살려서 문제풀이에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옅은 12번이었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두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13번은 쉬었으니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14번이 이렇게 간명하게 된 문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문제를 푸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그런 품평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나타났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 게 어쨌든 푸는 사람의 기본 태도입니다. 로그입니다. 그야말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 같습니다. 진수입니다. 진수 조건을 따져라 해서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다 이겁니다. 1번 식입니다. 너가 양수니까 n제곱에 빼기 10n에 빼기 75가 음수가 되라는 1번 조건이 있는 거고 너가 양수인 거니까 k라는 녀석이 작아라 k분의 75보다 작아라는 두 개의 n분의 거꾸로지 않습니까? n에 관한 부등식인데 그지? n이라는 녀석이 k분의 75보다 작으라는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진수권이 일단 필요하다. 세 번째 조건은 그야말로 그 2학년 때 많이 했던 겁니다. 한쪽 밑이 4고 한쪽은 밑이 1합니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그 루트를 살짝 지워버리면 얘 쪽이 얘 쪽보다 크다는 거니까 그냥 얘가 얘보다 그냥 큰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냥 빼낸 그 결과를 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n제곱에 더하기 10n이 커요. 마이너스의 kn보다 커요. n이 어차피 자연수인 거니까 n을 그대로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n에 더하기 10이 커요. 마이너스 k보다 커요. 그 결과 n이라는 녀석은 10 더하기 k보다 작습니다. 해서 3번 부등식, 2번 부등식, 1번 부등식, 3개 부등식의 연립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인수분해가 금방 되는데요. 5 곱하기 15가 되는 것이고 여기 빼기고 여기가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를 논하기 때문에 1번 부등식으로부터는 n이 15보다 작습니다라는 부등식을 만들어냅니다. 봤더니 말이죠. 1번에서도 2번에서도 3번에서도
n은 어떤 기준값보다 다 작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n이 12개라고 그랬으니까 n의 실제 그 모습이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12라는 수에 대하여 부등식을 풀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인정.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자체로 오케이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연립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을 논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큰지 아직 몰라, 그지? 그리고 더불어 기억해 둘 것은 12까지는 가능한 건데 13은 아니 됩니다. 이 생각을 해주면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 사이로 들어갈 것, 얘가 이 사이로 들어갈 것, 이렇게 해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풀어보면은 얘네 둘 사이의 대소를 먼저 따져서 우리는 얘보다도 작아야 되고 얘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얘 둘 중 작은 놈보다 작은 거지. 이해가죠? 그래야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게 될 거고 그러한 자연수 개수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살짝 살펴봤더니 이 K를 여기다 살짝 곱해서 K제곱에 더하기 10K가 될 거고 75라는 수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75를 넘겨 뺐더니 좀 전에 풀었던 그 부등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는 75 넘어서 빼지고 여기는 더하게 될 거니까 K란 놈이 5인 순간 얘네들은 서로 같고 그러니까 K란 녀석이 5보다 큰 조건에서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K란 녀석이 5보다 작은 순간에는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립체계로 식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5는 왜 생각 안 합니까? 5가 되면 이게 15이기 때문에 이것도 15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연수는 14개가 되기 때문에 건 버렸습니다. 동의되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네, K가 5보다 작은 상태일 때는 얘보다 작으면 되는데 12까지는 되고 13이 안 된다는 거니까 결국 10 더하기 K가 13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K값 중에 3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 순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분수꼴이기 때문에 얘가 이 사이 어떤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분의 75란 녀석이 12하고 13 사이에 들어갈 텐데 얘가 12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얘가 13이 돼도 그때는 저쪽 부등호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부등식에 이거 인정합니다. 되겠죠? 그 순간 K란 녀석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물론 뭐 숫자를 그냥 대입해봐도 돼요. 그죠? 여기서 6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을 더했더니 9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진수조건 실수의 요소입니다. 다음 3개의 부등식이 있다는 거. 그러면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얘 중 작은 쪽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러자면 경계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 숫자를 찾은 다음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실수함이 없이 빼뜨림 없이 정확하게 답을 찾았을 겁니다. 14번이 어쨌든 쉬웠습니다. 실수가 없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 식이 너무 복잡하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보인답니다. 여튼 GX 함수를 가봤는데 K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F고요. K 포함 왼쪽에서는 직선입니다.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랍니다.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해가야 돼요. 이 판단이 일단 필요하고 미분 가능은 금방 여러분 눈에 그냥 보여요. 그죠? 뭐 더불어서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이 그렸겠죠. 그래봤더니 저 직선은 2분의 K, 제로를 지나가면서 K, K에서
fx 함수가 여기를 지나면서 동시에 기울기가 그놈이어야 되기 때문에 f의 k는 k여야 되고 f의 프라임 k는 왼쪽 직선의 기울기가 2였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일단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오른쪽만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뻗어 올라가거나 뭐 기울기가 0인가 하나가 포함되거나 하는 이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잠깐 써보면 x라는 놈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반드시 그 도함수가 0 이상이 돼서 증가한다는 조건이 필요해집니다. 저 세 개의 조건이 우선 저 첫 번째 파트에서 정리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러고 났더니 나번에 간 모습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분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적분 함수 전부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저 좌변에 있는 모든 식, 즉 적분 함수가 최소값을 0으로 가져요. 이런 뜻일 뿐입니다. 그럼 다음에 써있는 그 문장마저도 역시나 같은 얘기인 거니까 이 함수를 만들어내도 결과는 똑같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토끼가 다 되고, 그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인데 찬찬히 더듬어보자, 그죠? 첫 번째 식으로 가서 이게 지금 0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가요, 그죠? 하필은 그게 딱 그 최소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어, 그지? 이 함수를 어쨌든 표현하고 나면 증감이 확인될 것이고, 증감이 확인되면은 극소가 확인될 것이고, 극소가 확인되면은 그중 제일 작은 놈이 최소일 테니까 그 놈이 0이어라 이 생각만 하면 어쨌든 개념 정리는 끝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요 노란 네모 박스 식을 살펴봤더니 이게 뭐 어렵지 않은 식이에요, 그죠? 잠깐 px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참수를 그려서 양수면 2배, 음수면 빵.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나 싸워요. 이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나 또 다 그려볼 수 있어요, 그죠? px 함수를 구성해 봤습니다. 0하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이 참수가 이런 함수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풀릴 테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함수의 2배 모양으로 파란색 요렇게 생겼어.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사이는 죽여버려 요렇게 생겼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 온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 px하고 gx라는 놈이 이제 곱해질 건데 그 g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이미 여기 있어, 그지? 그럼 이 말이잖아요. 2분의 k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음수고 오른쪽에서는 양수다 이 말이지, 그지? 됐죠? 얘는 항상 양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곱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0 기준 왼쪽에서는 얘는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얘 부호만 고려하면 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전략이야. 요 속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찾은 후 부호를 따지는 게 관건이에요. 이 함수의 개형을 다 그리겠다는 게 아니고 부호를 따지면 증감이 나오면 0에서 진짜로 그게 최소인데 나머지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따지면 그만이에요. 됐죠? 다음 0부터 1까지 이 구간은 g가 어떤 놈을 갖든 상관없이 그냥 빵으로 죽어버립니다. 1의 오른쪽은 당연히 g 그대로의 모습일 거다 말이지, 그치? 됐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요놈 2분의 k의 위치에 따라서 2분의 k, k는 또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에 있느냐, 그 2분의 k가 2를 벗어날 수도 있느냐, 요걸 따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2분의 k란 자식이
0하고 1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뭐 그림을 살짝 그려드리면 저 직선이 이렇게 뻗어 올라와서 어딘가에서 갈아타 어쨌건 증가할 테니까 부호만 따져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2를 곱할 겁니다. 그죠? 양이고 음이니까 음수가 될 거고 여긴 이미 0으로 다 죽어버린 상태고 양수의 양수니까 양수로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지금 나는 뭘 그린 거냐? 요 파란색 줄로 생겨먹은 이 함수 전부. 그래서 요 곱해진 이 함수의 모습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올라와서 0이 되었다가 올라가는 함수로 요 함수가 완성이 될 터이니, 그렇다면 빨간 밑줄로 그은 이 전부 있잖아요. 요 놈은 당연히 0에서 극소가 되며 상수관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터이니 진짜 최소가 0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x축이 있습니다. 해서 빙고 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해서 우리는 이번에 k가 0과 1 사이에 놓으면 다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치가 조금씩 이동해도 그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도함수 gx와 px의 곱의 부호 변화에 주목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말이죠.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지?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인데 px 함수는 요렇게 생겼는데 만일에 2분의 k라는 녀석이 1 바깥으로 벗어나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잠깐만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호의 변화가 바뀌니까 여기 음수였다가 여기는 0이었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자르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분함수 전체는 감소해 와요. 0이었어요. 다시 감소해요. 증가해요. 이렇게 될 테니까 0,0을 지난다라는 이 전제하에는 음수관이 생기기 때문에 너는 탈락입니다 해서 이게 답이었구나. 됐죠?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줄을 정돈한 결과 k의 범위가 0보다 크나왔고 2분의 k가 0보다 크나왔고 1보다 작나왔습니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속에 있는 함수,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의 부호 변화를 추적하면 0,0을 찍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 제로의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다. 즉 0보다 작은 극소는 생기지 말라라고 해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아랫줄에 있는 식은 아주 금방 판단이 될 테니까 이걸 이제 지우고 그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약간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두 번째 줄을 논하는 과정은 속도가 훨씬 더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치? 한마디로 말하면 너 이리 와. 너를 잠깐 qx라 해. qx를 그리러 갔어. 근데 중간에 빼기가 있을 따름이야. 빼기에만 주목하면 돼. 역시나 이 함수를 그려라. 양수가 되면 서로 빼질 테니까 빵으로 죽여라. 음수가 되면 빼기 2배가 될 거니까 뒤집어 2배를 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1이 놓여 있는데 원래 이 참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저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축이요. 뒤집어 2배 축이요. 이렇게 해서 qx 함수가 구성됐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gx가 곱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보면 이미 이곳에 0 하나가 찍혔었고 이 찍힌 전제로 2분의 k라는 녀석은 이 구간에만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구간 어디를 통과하는 직선이 그려질 것인데 이때 이리 오세요. 두 번째 적분함수는 3,0을 지나기 때문에 이곳에 3이 있음에 주의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거꾸로 풀게 되는데요. 3지점에서 1지점을 바라보게 되면 도함수가 이곳의 직선이 어떻게 놓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곱하면 0으로 확정된 상태니까 다시입니다.
요놈의 모습이 0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상수함수로 쭉 가게 되어 있고 3,0이기 때문에 실은 1,0를 찍어도 좋습니다. 즉 요렇게 x축이 놓여 있단 말이지. 우리 지금 뭘 그리려고 한다고? 요 함수 전부, 요 함수 전부를 그리러 왔는데 3,0을 찍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상수관으로 갈 테니까 1,0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가 최소이자 극소가 된단 말인 거니까 이 왼쪽에서는 절대로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그지? 해서 시험적으로 아까 그려봤던 이런 직선 하나가 갔다가 F로 갈아타는 G를 그려내면 이곳에 2분의 K란 자식이 딱 찍히자마자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잘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곱의 부호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빼기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어차피 0으로 죽어버린 상태고, 빼기 2에서 2분의 K 사이는 양수의 음수니까 여기 음수가 되다가 2분의 K하고 1 사이에 너도 양수, 너도 양수, 양수가 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함수를 그릴 때에 내려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만 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함수의 모습은 어떤 상수함수로 왔다가 0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음수를 따라서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리 가는 함수기 때문에 탈락하였다 이 말이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 양수인데 너 이 사이에서 제발 양수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그래야 올라오면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K가 갈 수 있는 위치는 유일하게 이 끝밖에 없습니다. 결국 1번을 토대로 요 아래쪽을 내려가 봤더니 만족하는 2분의 K의 값이 1과 같아지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되시죠? 다시입니다. 여기 딱 닿으면 인정한다 이 말이지. 이 구간 전부가 음수니까 쭉 내려와서 상수 구간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를 알게 된 거냐면 이 나번 조건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킬 유일한 방법은 K값이 2인 경우뿐이고, 그 2를 찾고 나서 바로 위에 정리해뒀던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제 스텝 2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15번 문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고단해, 그지? 뭔가 간파했어. 그래프를 그렸어. 만족하는 경우를 딱 찾아낸 거야, 그지? 그럼 지금까지 통상 대부분의 수능시험 문제, 기출문제들은 이쯤 되면 당신을 인정해 해서 답을 딱 주는데, 지금은 아직 좀 더 남았거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도전해요. 2가 돼서 들어갈 거니까 조건을 정리해보면 F2는 2여야 되고, 이 조건에 따르면 F'2가 2이면서 이 조건 다시 정리하면 X라는 녀석이 2보다 오른쪽에서 반드시 그의 도함수가 0보다 크나습니다. 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3차 함수를 찾으시고, 질문을 봤더니 G의 K 더하기 1인데 K가 이미 2니까 이러면 3이 될 거고, 요거 2보다 더 오른쪽에는 G 함수가 F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질문 답은 F3을 찾을 것이다. 요렇게 정리하면 요 후반부의 모든 내용들이 요약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저걸 가지고 여러분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 한 건인데요. 1번 풀이. 그야말로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가정하고 대입하여 식을 만들고 미분해서 이 조건을 따지는 제1번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그림이 시사한 것처럼 여기 사실은 3참수하고의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든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이 접하는 상태 때문에 인수 정리를 해도 되고,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이게 2고 이게 2니까 어떤 함수가 평행 이동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F 함수를 쓰기를 최하층에서 1 x-2의 세제곱, 이 창에서 아직 몰라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예요. 이동된 기울기 2예요.
함수값 2예요. 이렇게 써서 fx 함수를 쭉 전개된 모습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의 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이 함수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따름이다 라는 말입니다. 되시죠? 그렇다면 f 도함수를 찾아봤더니 3 곱하기 괄호 속에 x 빼기 2의 제곱에 2배 a의 x 빼기 2의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가 생겼고, 이 이차함수가 2보다 큰 하튼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큰 하트라 했으니까 지금 이 함수를 그대로 두고 또 풀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만큼 평행이동을 거꾸로 시키면 x가 0보다 큰 하튼 범위일 때에 3x의 제곱 2ax 더하기 2란 자식이 항상 0보다 크습니다. 이 부등식을 그러니까 마치 얘를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 1차항 계수의 미정항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차 부등식을 논하라 이 말이지, 그지? 그때 약간의 요령 F3이 목표이기 때문에 F3을 미리 살짝 구해보면 1, 1, 1이야, 그지? 그럼 A 더하기 5냐? A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놈의 지금 최소를 찾아야 한다. 아, 그렇다면 A가 최소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네. A가 최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0,2를 지나가요. 우리는 양수 범위만 관찰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장 대칭축. 너가 Y축의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 그지? 해서 A란 녀석이 만일에 음수가 되게 된다면 요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따라서 3분의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그러면 그때는 y축이 요렇게 놓이게 될 것이고, 여기 좌표 이미 2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크습니다 해서 x축이 요렇게 놓이거나 접하는 데까지 인정합니다 해서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습니다 해도 진비 없지, 그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a가 음수인 조건을 따지고 있으니까 0보다 작고 루트 6보다 크습니다. 그러면 a 쪽에 마이너스 루트 6, a 쪽에 최소가 포착됩니다. a가 만일 양수가 된다면 참고입니다. a가 양수일 때는 y축이 있는데 대칭축이 오히려 왼쪽으로 떨어졌고 y절편이 이미 2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양수관에서는 이 곡선만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해서 이것 또한 물론 답의 A의 범위는 포함되지만 질문 자체가 이 최소를 물었기 때문에 5 빼기 루트 6 이렇게 구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의 그 아이디어 게임하고 개형을 찾는 주제하고 후반전에 함수를 가지고 2차 함수에 가서 2차 함수의 요 절대부등식 푸는 이 과정하고가 결합된 스텝 1, 스텝 2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15번입니다. 출제자들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15번 위치에 이런 고난도 문제를 이렇게 넣을 거면 오른쪽에 보이는 16, 17번은 그냥 다 치워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아예 넘겨서 그 여백을 쓰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종이가 모자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표지를 뜯어서 접으면 연습장이 나타납니다. 총 6페이지짜리 대형 연습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5번 같은 문제의 상황을 딱 보고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연습장을 동원해서 푸는 그런 것도 열심히 연습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15번 어쨌든 이해 가셨죠? 핵심은 여기서 이걸 일일이 식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부등식의 문장 구조가 최소만을 논하기 때문에 요 파란 밑줄 전부의 부호 변화를 찾는 것, 부호를 따지는 것, 그게 관건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5번 마치고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뭐 딱 보면 그냥 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도 뭐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직선 3개하고의 교점이 주어지고 교점 개수를 생각하는데 합집합이란 말은 겹치면 하나로 세고 안 겹치면 각각 세서 3개인 거니까 그거야 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A, B라는 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결국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데 5 이하의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 지점이 어찌 보면 이 문제풀이의 결정적 관건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삼각함수를 가장한 자연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수열처럼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5개를 다 하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삼각함수의 기본은 해야지, 그지? 이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그려버릇했습니다. 그죠? B를 기준으로 해서 A만큼 올라갔다, 돌아왔다, 내려가서 돌아오는 이런 그림이고, 이게 0이고, 이게 파이고, 이게 2파이가 되는데, 함수값 제로니까, 아니, 0하고 2파이는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구멍 뚫어버리면, 요놈의 y좌표 당연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b 더하기 a가 될 거고 여기 b 빼기 a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선 파이와의 교점 얘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냥 파이, b라는 점 하나로 확정되고 점 하나 이미 봤으니까 두 점이 추가되면 되겠구나라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y=1과 y=3이라는 이 직선하고의 교점들을 따져야 되는데 얘 위치가 변하고 얘 위치는 또 변할 테니까 기준선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폭도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바가 두 가지 요소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때 저걸 수열처럼 푼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b가 1이라 해보자. 2번 b가 2라 해보자. 3번 b가 3이라 해보자. 4번 b가 4라 해보자. 5번 b가 5라 해보자. 이렇게 수열처럼 5번을 풀겠다라고 결심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니까 아래쪽 여백이 어찌 보면 딱딱딱 들어맞을 만한 그런 정도의 여백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뭐 그렇게 기본적인 걸 하십니까? 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안기본으로 가서 매력적인 오답 32를 찾는 친구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도 커지고 B도 커지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주로 매력적 오답을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얻어 걸린 듯 답이 나온다는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B가 제일 커지게 만들고 싶어요. 우선. 그럼 당연히 B가 5겠지. 너를 5라고 이렇게 딱 씁니다. 좋아. 최대를 찾는데 제일 커져야 되겠지. 뭐 B 5겠지. 그래서 5가 있었는데 y=1, y=3을 그리면서 교점을 따지는 거니까 현재는 요 교점 하나가 있었는데 y=3이 그려질 때 교점 2개가 추가되고 y=1하고는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다 봤다 이거지. b는 5인 거니까 이 순간이 되면은 5 빼기 a라는 자식이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으면 돼. 그런데 a도 자연수니까 너 2네. 그러니까 a의 값이 3이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면 8이네. 8. 예쁘다 8. 그리고 이 리듬대로 계속 더 도전해서 최소를 찾으러 갔는데 크게 하면은 최대니까 작게 하자 해서 b로 제일 작은 값 2를 생각하게 돼요. 그럼 조금 전의 생각을 살짝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도 뭐 많은 걸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b가 1이라고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1이 바로 얘와 일치하고 요렇게 쭉 그어내면
그걸 전제로 이 교점이 거기서 겹쳐지기 때문에 교점 두 개가 추가돼야 되지. 그러면 3을 그을 거니까 3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a 더하기 1 이 순간이 되면은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이라는 자식이 3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a의 값은 2보다 커요. 그렇다면 그때 물론 5보다는 작아놨습니다만은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면 요거 1 최소를 찾는 거니까 a가 3일 때를 생각하자 해서 2를 더했더니 4가 나와 4, 8, 32야. 수도 예쁘다 하고 주관식이네 체크하고 마킹하고 집에 왔어요. 네, 채점에서 틀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타 이런 얘기예요. 왜냐? 고려하지 않은 어느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죠. b가 1인 순간하고 b가 5인 순간은 사실은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b가 1이었다면 이게 지금 1인 거니까 요 관계만 따지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a 더하기 1이라는 자식이 3보다 커지면 그만이고, a는 그러니까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놨습니다 해서 요 순간에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면 3부터 시작될 테니까 3 더하기 1 4 5 더하기 1 6 요렇게 어쨌든 a 더하기 b의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5인 경우 조금 전 했지. b가 5라면 어쨌지? 다시 해야 되나? 얘가 5인 거니까 살짝 지워버리겠습니다. b가 5라면 3하고 2점 만나고 2라고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3이고 이게 1이란 말은 너는 그냥 2이면 된다 이 말이지. 어차피 자연수인 거니까. 그럼 b가 5이면 a는 얼마라고? 3이다 해서 a, b를 서로 더했더니 이제는 8이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2번, 3번, 4번만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이 선생님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b가 2라고 해보면 a만큼 올라가 a만큼 내려가 구멍 뚫어 여기가 파인데 이 점은 이미 챙겼던 거야. 그러면 1은 아래에 있고 3은 위에 있는데 2점이 추가될 유일한 방법이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놓여서 3점. 그래. 그때 a는 그냥 이 간격인 거니까 이 순간이면 a는 그저 1일 뿐이고 a, b를 찾아 더했더니 그게 3이다 이 말이지. a 더하기의 최소가 여기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벌어졌다 이 말이죠. 다른 패턴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되십니까? 네. 즉 진동의 중심이 1, 3 사이에 있는 경우 1 또는 3에 있는 경우 벗어나는 경우로 나누어 풀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굳이 나누면 됐죠? b가 1인 경우는 진동 중심이 그 1선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b가 3일 때는 3선이니까 바로 기준선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나 5인 경우는 저 두 라인을 다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어쨌건 간단히 답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려해야 될 y = 1이 있어요. y = 3이 있어요. 그런데 b가 특별히 3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파이, 여기 2파이가 있는데 여기 구멍 뚫고 지날 거고 구멍 뚫고 올라갈 때는 만나지 않아요. 한 점뿐이 없으니까 2점 만나야 돼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곳에 b 빼기 a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상황이 되면은 b가 3이었던 거니까 3 빼기 a란 자식이 1보다 더 작아지세요 해서 a가 커지세요 이보다. 그러면 역시나 범위가 다 나오고 a 더하기 b의 범위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되시죠? b가 4인 경우 조금 전에 5 했던 거하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 여기에 4가라면 당연히 2점이 되자면
이 점은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4 빼기 A라는 녀석이 2이면 되겠습니다. 그때 A 값은 2가 되고 A, B를 서로 더하면 6이 될 거니까 5번 몽땅 A 더하기 B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A 더하기 B를 찾으면 3 더하기 3은 6, 8. 네. 등장된 수들 중에 제일 작은 수 3이고 제일 큰 수 8입니다. 3, 8이 24가 구하는 정답이었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둘 중 하나의 노선을 취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가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을 각각 그리는 건데 y=1, y=3을 먼저 그린 후 저 위에 있었던 이 삼각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이 선이 여기 또는 여기 닿을 때 1번 패턴, 이 사이로 들어올 때 2번 패턴, 밖으로 빠져나간 채로 그릴 때 3번 패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 풀든 이래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 과정 중에 1, 2, 3은 다 각각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덜 하거나 더 하거나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조해 두는 게 오히려 이렇습니다. 제한된 자연수 범위, 손에 잡힐 만한 자연수 범위 안에 수들이 놓일 때는 최대한 그냥 수열처럼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20번을 마치고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차함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찾아서 0 이하니까 감소하거나 기울기 제로인 순간들을 찾아다가 네, x좌표로 제일 큰 쪽에 2가 있습니다는 거니까 F'2는 제로입니다라는 걸 여러분 다 추론했을 겁니다. 나번에 요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인 걸 보고 y=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y=k랑의 교점 개수가 3개 되는 경우를 혹은 4개 되는 경우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W자형이겠네 생각했을 겁니다. 많이 봤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거 구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껌값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죠? 잠깐 유감 표현을 해보면 이게 집합으로 구성되는 순간 요 문장 부분이 빠지면 네, 저 집합의 원소는 실수란 제한 조건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4차 방정식 허근 따위를 막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진들께서 네,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약간의 실망감, 여러분들 여기에 요 문장 부분을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의 최소값 3분의 8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만들어낸 노이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풀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끔 문장이 되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차함수의 개형은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교점 개수가 3개 이상이 되자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W 형태가 되는데 W 형태 중에 세 종류가 있고 예쁜 놈이 있고 좌우 비대칭으로 미운 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점 3개는 없고 4개짜리들을 논할 수 있는데 이 라인 K가 취하는 최소는 정할 수 없어, 그지? 왜냐하면 얘보다 큰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원천 탈락입니다. 그래서 후보는 2개밖에 없어요, 그죠? 2개 그래프를 잽싸게 그리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1번 그림입니다.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아요. 제2번 그림입니다. 왼쪽 높고 오른쪽이 낮아요. 이런 2개 그림을 전제로 맨 오른쪽 x좌표로 기울기 세로인 2를 찍으면 맞아, 그지? 이게 작거나 같다 쪽인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좌표가 2인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1의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2가지, 여기냐에 따라서 또한 2가지, 총 4가지 경우가 생길 것이고
이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이 조건들을 이 그림에서 함께 고려하면 그럼 한 방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8이 교점 3개 이상인 거니까 여기서 거져요. 여기 3분의 8 최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이런 그림이면 여기가 바로 3분의 8 라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3분의 8을 딱 그려내자마자 1이 이곳에 있든 0의 위치를 추적해보면 x좌표 0의 위치는 1이 여기 있으면 얘보다 왼쪽, 1이 여기 있으면 얘보다 왼쪽인 거니까 어쨌든 파란색 x가 1이 여기 있을 때 0은 이 부분 곡선상에 x좌표 0인 지점이 찍혀야 되고 1이 이곳에 있으면 0은 노랗게 다시 그리는 이 곡선 중 어딘가에 찍힐 거니까 F0가 제로여야 된다는 이 제한 조건에 따르면 이 3분의 8과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나머지 개형들을 다 털어버리고 얘만 남았는데 1이 여기 있을지 1이 여기 있을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부터는 계산으로 돌파하겠다고 생각하고 도전 fx를 쓰기를. 여기서 지금 중근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x-2에 제곱하시고 나머지 2차식입니다. x의 제곱에 ax에 더하기 b에 더하기 3분의 8 두시면 조건은 단 두 개. f 제로는 0을 대입해 4야 0을 대입해 b야 더하기 3분의 8 너가 제로야. 그러므로 b의 값이 얻어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f' 1인가요? 앞쪽 미분했습니다. 2가 내려갑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건 죽어버립니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하시고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앞쪽 그대로 두고 뒤쪽 미분을 하면은 앞쪽 식에다가 1 넣었을 때는 그냥 1인 거니까 뒤쪽 미분한 식에다가 1 넣는 거니까 2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그놈이 제로입니다. 식을 정리해봤더니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 a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b에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2b에다가 상수항을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2하고 2가 죽어버릴 테니까 너가 제로.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a를 찾았고 b를 찾았으니 함수가 결정이 되었고 3을 대입하면 금방 그 답이 찾아졌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리 어렵지는 않은 여러분한테는 매우 전형적인 어떤 문제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21번 했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공통문항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마식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 보기에 눈에 거스른다라는 느낌은 있으나 전체 틀상 자마식 선택형 자마식 그 주제일 뿐입니다. 선택형 자마식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 요령이 있었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곳에 집중해서 1분 이상 읽으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결심을 하고 딱 봤더니 이게 너무 쉬워요. 그죠? n이라는 녀석이 4일 때 하고 9일 때 하고 16일 때 점점점 갈 건데 15번째 항하고 첫째 항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요 두 경우에만 이 식을 고려하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an이 양수일 때를 생각하라는구나. 그러면 n이 4인 지점, n이 9인 지점에서만 A4가 양수냐 음수냐, A9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쪽 갈까 아래쪽 갈까를 고려하면 그만이다 말이지. 그럼 당연히 4에서 5로 갈 때 두 갈래가 나올 테고, 되시죠? 9에서 10으로 갈 때 또 두 갈래가 각각 나올 테니까 네 갈래가 나오겠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환상적인 지문이에요. 그죠? 나머지 모든 경우는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그냥 일씩 더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기본 골격을 찾아보면 A1에서 A2로 갈 때는 이 식이 아닌 거야. 그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사실은 저만식이 세 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첫 장을 그냥 A라고 가정하면은 둘 장은 그저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드디어 점화식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넷째 항에서 다섯 장으로 넘어갈 때의 장면에 기역번을 고려하셔야 되겠지? 요거에 따라서 두 갈래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 해봐 여긴 세 번장이 남았는데 세 번장인 경우는 그냥 2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A에 더하기 1일 뿐이야. 넷장 갈 때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에 더하기 2일 뿐이야. 여기서 두 갈래가 생길 거야. 더 가다 보면은 다섯 번장을 구성해내면 하면 이 구성된 각각으로부터 또다시 요 경우들일 테니까 1씩 더하면서 계속 행진을 해나갈 것이고 아홉 번장까지 그렇게 한 후 아홉 번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갈 적에 기역번을 또 고려해보자. 그럼 여기서 온 그 경우에 또 두 갈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왔을 때도 두 갈래가 될 것이다. 그럼 네 갈래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5번째까지 갈 건데 어차피 그때는 1씩 더하여 게임이 끝나는 것이고 얘가 1이래. 그러니까 이 전체의 구조만 표현하고 있다면 15번장이 1인 거고 10번장에서 15번장까지는 그냥 1씩 더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번장이 알려진 것과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리 되돌려 5를 뺄 거니까 10번장이 마이너스 3이다 해서 15번장에 대한 추억은 잊어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구조가 좀 심플해진 느낌이 있지, 그지? 여기서 가면은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를 따져서 그게 마이너스 4와 같아질지 말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여러분한테는 익숙하고 익숙할 주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A 값을 찾아서 모두 곱하는 겁니다. 게다가 네 번째 항까지는 또 그냥 온 거니까 이걸 대전제로 삼아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입니다. 다섯 장입니다. 여섯 장입니다. 일곱 장입니다. 여덟 장입니다. 아홉 장입니다. 10장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장의 모습이 뭐라고?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A의 플러스 2였습니다. 그럼 당장에 두 갈래가 된다 그랬습니다. 1번 너가 양수라면 그죠? 요 조건입니다. 그 말의 뜻이 A는 2보다 작다면 해본 겁니다. 그럼 그 반대가 되는 경우는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테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상황이 됐단 말은 얘가 양수가 된 거니까 기역번 점화식을 따라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니은번으로 가는 거니까 아래쪽 라인은 그냥 1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에 더하기 3일 뿐입니다. 이해가죠? 저 경우는 더에 돌아가서 조금만 신중하게 다시 써보면 요 기역번의 상황은 다섯 번장이 만들어진 방법이 루트 4, 2 곱하기 A의 루트 4, A2가 될 테니까 이게 뭔 소리? A4에서 뺍니다. A4에서 2배의 A2를 빼겠습니다. 그럼 네 장을 찾아봤더니 그 값은 여기 기록되어 있고 둘 장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그 산수를 해요. 여러분 두 배를 빼요. 그랬더니 A 더하기 2인가요? 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섯 번장의 두 가지 사태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다섯 번장으로부터 아홉 번장까지 가는 과정은 그냥 일씩 쭉 더해가는 거니까 여기는
뭐 거의 뭐 실시간으로 왔어요. 그죠? 4칸 온 거니까 이때는 a 더하기 6이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a에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갈래가 나뉘어서 이놈이 양수냐 음수냐인데 양수라면 a의 값이 마이너스 6보다 큰 경우를 말할 것이고 음수라면 0 이하라면 마이너스 6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해요. 그죠? 2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7입니다. 이 순간에만 잠깐 산수를 해보면 다시 10번장 구하는 방법이 9번장에서 3배의 a3를 뺀 것과 같습니다. 9번장의 모습이 a 더하기 6이고 3번장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 곱하기 괄호 속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럼 결국 그 산수의 결과 4의 a에 더하기 3 4a 더하기 3. 그렇다면 너가 마이너스 4다. 그렇다면 a의 값은 마이너스의 4분의 7인데 너가 마이너스 4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그지? 이 상황은 진짜로 이 범위에 있냐? 인정. 이 범위에도 있냐? 인정. 빙고. 너는 그 범위에 있냐? 너의 내 교집합 범위에 있냐? 빙고. 해서 이 둘은 답으로 체크를 해냈습니다. 자, 이쯤 왔으면 이 아래쪽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금방 할 거야. 그지? 이 대신 얘가 들어갔을 따름이고 그렇다면 둘로 다시 나눠서 너가 양수일 때 a가 그러니까 7보다 양수니까 7보다 작을 때 그러면서도 요 조건이 있었던 거니까 2보다 크나 트면서 7보다 작으면 양수인 거니까 요 점화식을 따라가게 생겼어요. 9번장의 모습이 그 자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7이고 빼기 3 곱하기 a3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일 거니까 이제는 2a 빼기 4 더하기 4 더하기 4일 거고 a라는 녀석이 이제 얘가 0 이하가 돼서 7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1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8입니다. 할 거고 너가 마이너스 4야. 그렇다면 넘어간 마이너스 8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너는 그 조건을 충족하냐? 그렇지 못해. 버렸다 이 말이지. 그치? 같은 방식대로 이 경우가 마이너스 4가 됐다고 해보면 a의 값이 10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그 조건을 충족하냐? 그렇다 해서 세 개의 값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분의 7 세수를 찾아서 곱한 결과가 정답입니다 하면은 끝이 되겠습니다. 해서 22번 문제는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요. 그중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문제의 수준에 있었다는 점.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5, 22 둘 중에 무엇이 어려우냐 비교해보면 15도 해보니까 그러네 이런 느낌이 있고 22는 쉬웠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이 점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뭐 굳이 이상적인 형태를 생각해보면 15 잠깐 보고 22 다시 보고 둘을 견주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 누구나 22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돌아온 여름부터 열심히 연습하면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문항의 해설 강의를 마치고 선택문항의 해설 강의로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